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그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와 사고를 쳐서 임신을 했습니다. 고등학생 신분으로 임신을 했다는 걸 알았을 땐 너무 무서웠어요. 낳는 것도 지우는 것도 그냥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서웠죠. 무엇보다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린다는 게 가장 무서웠지만 그래도 남자친구가 든든하게 옆을 지켜줘서 사실대로 부모님께 말씀드렸고 집안이 발칵 뒤집혔지만 저희는 결국 졸업 후 바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 남편이 되었어요. 양가 부모님께서 조금씩 보태서 마련해주신 작은 원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지만 저는 남편과 뱃속의 아기와 새로운 인생을 살 생각을 하니 너무 설렜죠. 남편은 한 집안의 가장이라며 일을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이 듬직하고 이런 남자와 결혼을 한 것이 마냥 행복했죠. 남편은 피자집 배달 일을 했는데 돈을 많이 벌기 위해 항상 풀타임으로 일해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대학 간 친구들은 대학생활로, 바로 취업한 친구들은 직장생활로 바빠서 만날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하루 종일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게 일이었는데 남편은 처음엔 회식이라며 한 번 그러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다며 2번, 3번 술을 마시느라 새벽이 돼서야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늦는 날이 점점 잦아지더라고요. 저는 점점 배는 불러오고 남편은 술 먹느라 들어오지도 않고 그렇게 우울증이 생겼죠. 그래서 하루는 새벽까지 안 들어오는 남편을 기다렸다가 들어오자마자 화를 냈어요. 나는 임신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만 있는데 그런 내 생각은 안 하냐고. 대체 뭐하고 다니는 거냐고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이 제 뺨을 내리치더군요. 저는 그대로 넘어졌고 넘어져 있는 저를 향해 남편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집에만 있는 게 뭐가 힘드냐고. 나는 하루 종일 일하느라 힘들고 너랑 사고친 거 후회된다고. 20살 어린 나이에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하냐고요.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고요. 정말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죠. 그렇게 남편에게 맞고 폭언을 듣는 그 순간 저는 배가 너무 아팠어요. 뭔가 잘못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가 아프다고 소리를 질렀고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정신을 잃은 채 응급실로 실려갔고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땐 모든 일이 벌어진 이후였죠. 눈을 뜨자마자 보인 건 안절부절 못하는 남편이었고 저는 남편을 보자마자 우리 아기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눈에 눈물이 맺힌 상태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유산했다는 말을 저에게 전해주었죠.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아기에게 너무 미안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꼭 붙잡고 미안하다며 잘못했다고 계속해서 사과를 했죠. 그렇게 아기를 잃고 몇 달. 남편은 거의 매일 마시던 술을 마시지 않았고 일 끝나면 바로 집으로 와서 저와 시간을 보내주었어요. 남편의 도움으로 저는 우울증과 아기에 대한 미안함을 어느 정도는 극복할 수 있었고 더 이상 집에만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저도 일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필요 없는 일반 사무직으로 취업에 성공했고 큰 월급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집에만 있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기쁘기만 했죠. 그런데 제가 취직을 하자 남편의 술자리는 다시 시작됐어요. 저희 회사는 남자 직원들이 월등히 많아 전 퇴근 후에 딱히 어울릴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퇴근 후 저는 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주말에도 남편은 바빴고 피자집 특성상 주말은 무조건 근무를 해야 했거든요. 그렇게 남편이 밖으로 돌면서 저는 우울증이 심해졌고 부부관계도 소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혼자 집에서 시간을 보내며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우편물들을 열어보는데 남편 카드 명세서에 모텔에서 결제한 내역이 수두룩하게 찍혀있는 걸 발견했어요. 저는 너무 놀라 손이 떨렸고 그 길로 저는 명세서를 가지고 남편이 일하는 피자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가게에는 손님이 하나도 없었고 남편은 카운터에서 어떤 여자 알바생과 손을 잡고 마치 연인처럼 스킨십을 하고 있더군요.
저는 지금 뭐 하는 거냐며 소리를 질렀고 그 여자의 머리채를 다 뜯어놓을 작정으로 이성을 잃고 달려들었어요. 남편은 깜짝 놀라며 저를 말렸고 자기가 다 설명하겠다며 나가서 얘기하자고 저를 끌어냈죠. 저는 카드 명세서를 남편 얼굴에 집어던지며 전현이랑 모텔 들락날락거리느라 그렇게 나한테 소홀했냐고 따졌죠. 남편은 자기가 잠깐 미쳤었던 것 같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배신감에 치가 떨렸고 이런 사람을 남편으로 믿고 살았다는 게 너무 후회스럽고 지나온 제 인생이 후회스러워지더군요. 저는 일단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붙잡는 남편을 뿌리치고 집으로 왔고 그날도 어김없이 남편은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잠이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가만히 술에 취해 자고 있는 남편 얼굴을 보는데 고등학생 시절 풋풋하게 연애하던 때가 생각이 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된 걸까? 그때 아이를 지웠으면 우리 사이는 지금보다 나았을까? 하는 생각에 눈물도 났습니다. 다음날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계속 빌었고 그 여자와 하루 종일 붙어있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렸지만 진짜 사랑하는 건 저 하나뿐이라며 그 여자를 어제 정리했다고 그러느라 술을 마셨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바보같이 저는 남편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용서는 했지만 저희 사이는 예전 같진 않았어요. 전보다는 멀어진 사이로 시간은 흘러만 갔죠. 그냥 직장생활 열심히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렇게 22살이 되던 해 저희 회사에 신입 남자 직원이 새로 들어오면서 저는 막내를 탈출하게 됐는데 이 남자는 처음부터 제게 호감을 보이는 듯 했어요. 처음에는 또래가 저밖에 없어 친해지려고 그러나 보다 했는데 아침에 출근하면 항상 커피가 올려져 있고 집 앞까지 데려다주는 일도 잦았고요. 남편은 항상 풀타임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퇴근 후 저녁 시간을 그 남자와 함께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늦은 밤 그 남자에게 문자 한 통이 왔어요. 선배가 유부녀인 걸 알지만 자꾸만 선배가 좋아진다고요. 저는 우리는 이러면 안 된다고, 나는 가정이 있다, 우리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답장했어요. 그 남자는 남편을 사랑하냐고 묻더군요. 그런데 그 문자를 받고서 저는 바로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남편을 아직 사랑하나? 이 마음은 그냥 단순한 정일까 사랑일까 하고요. 결국 그 남자의 문자에 끝내 답장하지 못했고 다음 날부터 왜 어제 자기의 질문에 대답을 못했냐며 사실 남편에게 마음이 식은 게 아니냐며 적극적으로 들이대기 시작하더군요. 그날 남편에게는 회식이 있어 늦는다고 말하고 그 남자와 퇴근 후에 저녁을 먹으며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저는 제가 유산한 얘기와 남편이 매도했던 얘기를 해줬고 그 남자는 남편 욕을 하면서 선배같이 사랑스러운 여자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자기가 내 남편이면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며 화를 내주었습니다. 이렇게 제 편이 있다는 것에 마음이 녹았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저에게 남편도 한번 바람 폈는데 자기랑 연애해보는 거 어떠냐며 어차피 걸려도 쌤쌤 아니냐며 절 꼬드겼고 부부관계가 많이 소원해져 있던 탓에 저도 그 남자의 제안이 싫지만은 않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식사를 마치고 잠자리를 함께 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에 저는 남편 따위는 생각나지도 않았고 오히려 너무 좋았죠. 그래도 외박은 할 수 없었기에 좀 늦은 시간 집에 들어갔어요. 남편은 세상 모르고 자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예전엔 보면 눈물이 났는데 이젠 참 한심하고 후져 보이기만 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니 그 남자와 연애를 시작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남자는 많이 만나보면 만나볼수록 좋다고 그래야 사람 보는 눈이 생긴다는데 저는 고작 남편 하나 만나본 게 다였으니까요. 그 남자와의 연애는 달콤했어요. 저보다 나이는 어렸지만 남편보다 어른스럽고 저를 항상 리드하고 챙겨줬어요. 그 남자와 가지는 잠자리도 달콤했고요. 그 남자와 연애를 하기 전 남편과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관계를 가졌는데 연애 후에는 그마저도 제가 거부하면서 남편과 잠자리는 아예 단절됐죠. 애인이 생기니 남편에게만 쏠리던 관심도 점점 사라지고 그렇게 몇 달이 지난 뒤 달라진 저의 마음을 느꼈는지 갑자기 남편이 저에게 집착 아닌 집착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정말 웃기죠? 평소에는 전화도 잘 안 하던 사람이 전화를 자주 하기 시작했고 저를 궁금해했어요.
쉬는 날엔 전날 술 먹고 늦게까지 자고 또 친구들 만나 술 먹기 바빴던 남편이 갑자기 쉬는 날에 같이 저녁을 먹자 회사 앞으로 데리러 가겠다. 오랜만에 영화나 보러 갈까? 하기도 하면서요. 저는 남편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적당히 비위를 맞춰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그 남자와 함께 연차를 쓰고 당일치기로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렌트를 해서 드라이브도 하고 바람도 쐬고 맛있는 것도 먹고 행복하게 여행을 즐겼어요. 그렇게 놀다가 저희는 잠시 인근 모텔에서 쉬어가기로 했고 그 남자와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쯤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거절을 누르고 다시 집중을 했어요. 그런데 몇 분 후 미친 듯이 남편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계속 울리는 벨소리에 결국 전화를 받았고 남편은 지금 어디서 누구랑 뭘 하고 있냐고 소리쳤어요. 저는 회사에서 이러지 뭐해? 라고 했고 거짓말하지 말라며 좀 전에 전화로 다 들었다고 어딘지 당장 말하라고 소리쳤고 저는 놀래서 전화를 끊고 통화 기록을 봤어요. 이럴 수가. 처음에 온 전화를 거절한다는 걸 제가 모르고 받아버렸더라고요. 큰일 났다 싶어 그 남자와 저는 옷을 챙겨 입고 나왔고 그 사이 남편에게는 계속 전화와 욕 문자가 쏟아지고 저는 집으로 가고 있다고 퇴근하고 집에 오면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그 남자는 이렇게 된 거 이혼하고 당당하게 만나면 안 되겠냐고 했고 저는 그 남자를 사랑했기에 그럼 함께 남편을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 남자와 저는 함께 저희 집으로 갔고 남편 퇴근 시간은 아직 많이 남아있어서 함께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저희는 또 스파크가 터졌고 또 한 번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소리를 듣고 후다닥 옷을 입으려고 했지만 뭐 이미 늦은 상태였죠. 남편은 그 남자와 저를 보고 미친놈처럼 펄펄 날뛰었고 그 남자를 죽이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전 그런 남편을 보고도 미안한 마음에 들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혼을 요구했어요. 너 때문에 망가진 내 인생, 네가 돌봐주지 않아서 나를 바라봐주고 돌봐주는 이 남자를 사랑하게 됐다고요. 나는 많이 지쳤고 우리는 이제 돌이킬 수 없다고. 우리는 애초에 만나지 말았어야 했다고 그동안 참아왔던 말들을 토해내버렸습니다. 지금까지의 결혼 생활에 대해 나에게 정말 미안하다면 그냥 이혼해달라고요. 이런 절 보면서 절반은 남편이 그런 짓을 먼저 했으니 너도 그럴만하다라는 분들도 계셨고 그래도 그래선 안 되지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전 그 남자 때문에 아이를 잃었고 그 사람밖에 없던 저를 두고 그 남자는 계속해서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 하는 건 두고 보고 참고 저는 이래선 안 되었던 걸까요? 여튼 저는 절대 이혼은 해줄 수 없다는 남편을 뿌리치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함께 지내고 있어요. 전 남편과 저는 이혼 때문에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했고 둘 다 그리 잘한 짓은 없고 혼인기간이 그리 길지 않다 보니 그냥 최선의 선택은 협의 이혼하는 것이 방법이라는 말에 계속해서 이혼을 요구했고 그렇게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이 성립되던 날 저는 절 기다려주는 남자에게 갔고 전 남편은 뒤에서 그런 절 바라보고 있었는데 참 그 모습이 세상 시원하더라고요. 같이 치고받고 뺨을 치고 욕을 해주고 하는 것보다도 가장 시원한 건 나를 사랑해주던 남자에게 가는 그 모습을 보여준 것이더군요. 저는 현재 이 남자와도 결혼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젠 그냥 저를 위한 제 삶은 살고 싶어서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